자, 생활윤리 34번째 유형인데요. 이상주의, 현실주의입니다. 이게 국제윤리죠. 자, 국제윤리 잘 보시면요. 이상주의, 현실주의 개념만 잘 아시면 확실하게 점수 따기가 좋죠. 자, 선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현실주의. 이들로 구성된 국가도 그러므로 이기적이다. 자, 이건 현실주의고요. 그러므로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입니다. 자, 현실주의는 패권이라고 부르죠. 패권주의, 힘의 논리, 약육강식. 자, 이런 걸로 나라 간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2번 국가 간의 힘의 논리, 힘의 균형, 패권국가, 약육강식, 잠재적 위협, 세력균형, 동맹, 비밀외교.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한 번씩 다 기출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이게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고 이들로 구성된 국가도 이성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국제 분쟁 원인은 이 이기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상대국에 대한 이성적으로 무지나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제도 자체가 국제 분쟁, 국제에 관련된 제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뭐죠? 이상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이상주의가 독특하게도 칸트입니다. 현실주의일 것만 같은 칸트가 이상주의죠. 자, 영구 평화론 이런 거를 또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독특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4번 이상주의. 자, 국제관계의 행위 주체는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기 기구 등 다양하다. 제 맞는 선지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주권을 갖는 국가이다. 맞는 말 같은데, 이상주의에서는 국제관계에 관련된 국제연맹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하고요.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나 외교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국가의 이익이다. 국가의 패권이다. 자,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현실주의입니다. 자, 현실주의에서는 맞는 거고요. 6번 현실주의.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이 국제관계에서 없을 수 없죠. 현실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예, 세력의 균형입니다. 군비진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이다. 네, 맞는 선지로 기출이 나왔었어요. 8번.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와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상주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요 제도의 문제,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9번 국제 분쟁은 각국의 도덕성 증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요건 이상주의가 되죠. 힘의 논리로 설명하면 현실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보시고. 이상주의에서 국제사회의 부정의는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기구나 국제적 규범, 국제법 등 통해서 해결하고, 자, 이것까지 다 맞는 선지죠.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 국제기구의 노력 등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좀 길지만 끊어서 하나하나씩 다 진입 판정하셔야 되고요. 11번 국가 이익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자, 요런 보편적 가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보편적, 도덕적 의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 이거는 이상주의가 되겠네요. 국가 이익이 현실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12번 국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권력 획득, 국가의 권력 획득이 항상 제1차적 목표다. 맞는 선지죠. 어디서요? 현실주의. 13번 권력 투쟁 현상은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모두에 나타난다. 자, 이거는 현실주의에서 맞는 선지고요. 자, 14번 국가 간 갈등 해소할 세계 정부를 세워야 한다. 세계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세계 정부는 현실주의나 이상주의에서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세계 정부 주장한 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교과서 중심이거든요. 정답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현실주의나 이상주의에서는 세계 정부를 주장한 학자 안 나옵니다. 15번 이상주의는 평화 조약은 어떠한 조약도 종식시킬 수 없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어떠한 전쟁에서 틀렸거든요. 이런 단어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평화 조약은 원래 뜻이 뭐죠? 양국 간에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지키자. 그러니까 양국 간의 전쟁은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자, 16번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 개입이 허용된다. 모겐서는 현실주의죠. 그러다 보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칸트는 비폭력 주장했죠. 이 사람의 평화론은 뭐예요? 국제 연맹을 통한 법 준수입니다. 이걸로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고 중요한 선지고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현실주의 17번 국제관계에서 국제 간의 세력 균형은 영구적 평화를 주장한다. 현실주의 이 균형이 일어났어요. 영구적 평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요것도 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18번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뭐냐면 공화 정체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강압이나 내정 간섭으로 결성되면 안 돼요. 평화 연맹. 국제 연맹인데 내용이 평화적인 겁니다.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이자 주권적 권력기관으로 3번이나 기술됐어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맞아 틀려? 세계 정부는 아닙니다.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19번에 환대권을 또 주장합니다.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호적으로 대우해줘야 한다. 이거를 환대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거고요. 칸트와 갈등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쟁의 종식은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 폭력을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생각한 폭력에서 모든 이 폭력인데 이거 다 요거 전쟁은 직접적 폭력이거든요. 필수 조건이지 전제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충분 조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갔죠?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겁니다. 칸트는 국제연맹, 평화연맹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갈등의 폭력은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직접적은 범죄, 테러, 전쟁 같은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거고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라 부르고요. 비의도적 폭력이라고도 불립니다. 시험에서 비의도적 폭력으로 2번 기출됐고요. 부정의한 사회제도나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해요. 그래서 억압, 착취의 구조 이렇게 해갖고 기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 폭력은요. 문화적 영역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술, 언어, 이념, 학문, 종교,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요것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로 이용돼도 폭력이 되겠죠. 갈등은 폭력을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갈통이 폭력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자, 요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통의 평화는 모든 폭력이 직접적, 그 다음에 간접적 폭력이 전부 다 사라진, 요거를 적극적 평화라 불렀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같은 직접적 폭력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23번 의도되지 않은 폭력, 강제적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선지고요. 이거 한번 기출됐고요. 두 번 나왔네요. 갈통은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워낙 폭력을 싫어했으니까요. 갈통은. 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 국한된다 아니죠. 하나 더 있잖아요. 구조적 폭력. 그래서 국한된다. 뭐뭐만 자, 이런 것도 선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26번. 평화조약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보장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칸트도 그렇고 갈통도 그래요.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갈통. 이해 갔죠? 칸트는 뭐예요? 국제연맹, 평화연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7번 모겐소. 이 사람 현실주의죠. 외교정책의 성패는 국익의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권력 투쟁, 패권, 국제사회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국가의 이익만, 이기적인 그 이익만 따지는 거죠. 칸트. 자, 28번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인류에게 부과된 보편적 도덕적 의무이다. 이 도덕적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칸트는.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29번 영국 평화 실현을 위해서 각국은 상비군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국제연맹의 법 질서, 법 규범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맞는 선지가 되고요. 30번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갈등은요. 독특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은 전쟁 같은 거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간접적인 폭력까지도 보호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지고요. 31번에 보니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폭력은 정당하다. 칸트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갈등은 원래 폭력 자체를 싫어했고요. 근데 한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36번 선지입니다. 이게 21학년도 수능에 기출됐는데요. 36번이 23학년 때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갈통과 칸트가 21학년 때는 다 맞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비슷한 선지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갈통은 폭력은 다 싫어하니까 맞는데 칸트는 갈통은 허용될 수 없다. 이랬으니까 이것도 맞는데 칸트도 맞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쟁이 났는데 방어를 하는 전쟁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에서 요게 틀린 거죠. 그럼 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라고 요걸 일치를 여러분 자의성으로 하면 안 돼요. 방어를 위한 거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 말 이해 갔나요? 다시 칸트는 21학년 때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폭력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봤어요. 칸트가. 그러니까 틀린 게 되지만 여기서는 허용될 수 없다. 그 틀린 이유가 갈통은 맞는데 칸트가 틀린 이유가 다른 거예요.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서 틀린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뭐 원전 다 뒤진 거니까요. 평가원하고. 32번 국가 간에는 국제법이 아닌 국제시민법을 따라야 한다. 국가 간에는 국제법이 기준입니다. 칸트. 그래서 틀린 거고요. 33번 개별 국가의 정치의 개선은 평화 실현과 무관하다. 둘 다 틀렸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정치 제도가 나아지면요. 제도로 인한 그 간접적 폭력에서 해방됩니다. 도움이 되죠, 갈등?
칸트는요, 요게 평화를 실현하게 되죠. 정치 제도가 나아지면 그 인간들이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무관한 게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도 충분합니다. 34번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회 조건들, 타국 방문한 외국인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과 환대권, 인권 보장. 그래서 여기에 국한돼야 한다라고 실제로 말했습니다. 칸트. 이거 맞는 선지고요. 국제관계에서 주권 있는 국가가 당연히 유일한 행위자이자 행위 주체이다. 칸트. 주권 있는 국가가 맞는 말처럼만 보이는데요. 국제기구입니다. 뭐죠? 국제연맹, 평화연맹. 자, 이해 갔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이 틀린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단어. 27번, 37번. 자, 모견서인데요.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는 말인데 왜 맞는 말이 되느냐? 이 행동의 경향성은요, 국가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갖고 있는 것처럼 국가도 이기심을 갖고 있다. 이게 모견서의 현실주의죠. 전쟁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로 정당화된다. 전쟁은 모견서는 현실주의니까 맞는 거죠. 국가 간 세력, 힘의 논리, 패권 국가 이해갑니까? 칸트는 아닙니다. 평화 논했죠. 영국 평화론. 자, 파괴된 세력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은 전쟁뿐이다. 모겐소조차도 전쟁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군사동맹이나 군비 경쟁 등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뿐이다. 이 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국가 정치 제도는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갈통과 칸트 둘 다 틀렸어요. 이거 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일까? 갈통은요, 교과서에 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되게 중요시하겠습니다. 왜? 폭력을 싫어했으니까요. 칸트는요, 공화제를 주장했습니다. 공화제는요, 조금 이거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끝나가니까 강의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 공화제는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화제 모르고 막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다 같이 공짜잖아요. 요거 다른 의미가 뭐냐면 봉건제입니다. 군주제예요. 이 군주제는요, 임금군자, 자 보세요. 주인. 이게 원래 공화제는 군주제는 뭐냐면 이 모든 주권, 국가의 주권을 군주가 왕이 한 명이 다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국가의 모든 권력, 주권을 다 같이 공짜잖아요, 이게 화합해가지고 하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근데 이 여러 명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가 더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민주가 뭐예요? 국민이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이에요. 그래서 공화제는 이런 의미가 있다. 모든 권력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나온다. 이거를 칸트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으면서 공화제에 대해서 탁 그게 있었던 거죠.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하나 남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 올려드릴게요. 좀 새벽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